2023년 12월 13일 소우 시리즈의 10번째 작품인 소우 X가 대한민국에서 개봉합니다. 이 영화를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도 아예 볼 생각도 안 할 영화로 분류해 놓으셨을 겁니다.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진부해지고 무엇보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저거 아직도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든 싫든 소우 시리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공포영화 프랜차이즈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소우는 그렇다고 치고 오늘은 정말 이것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상한 영화들은 왜 만들어지는 건지, 또 이걸 찾아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장르를 명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구분짓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공포영화라는 큰 장르 안에서도 쉽게 생각하면 귀신이 나오는 공포가 있고 살인마가 나오는 공포가 있고 멘탈을 공격하는 공포도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좀비도 공포영화고 부산행도 공포영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비의 머리를 자르고 눈을 찌르는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그 영화를 고어영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고어영화는 영화의 스토리나 전개의 당위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 넣은 잔인한 장면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 잔인한 장면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영화들입니다. 뭔가 포스터도 살벌하게 생겼고 이런 걸 보는 게 알려지면 내 사회적 지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을 고어 영화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어 영화는 왜 만들어지고 왜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잔인한 걸 잘 못 보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런 영화들의 매니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우 시리즈도 그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마이너한 장르에 대한 고정 관객의 충성심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이라고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영화들을 보려고 시도해본 사람으로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영화는 아주 익숙하고 일상적인 장면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반면 어떤 영화는 익숙함을 파괴하는 새로움에서 오는 힘으로 영화 자체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의 역치는 영화 산업의 역사가 길어지고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우리가 매일 보고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순수하게 익숙함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잔인하지만 신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움에 더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또 하나의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데 바로 고통입니다. 잔인한 장면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강력한 영화적 체험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영화의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관객의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몰입감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포영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보는 영화에서 우연히 잔인한 장면이 나올 때 눈을 가려버리는 아이도 있지만 눈을 가려주는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함과 거리가 먼 긴장감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공식적으로 관객들에게 미리 노출되어 있는 정보는 포스터, 제목, 감독, 배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영화를 볼 예정인 예비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니까 확인하고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는 영화의 장르도 포함됩니다. 관객은 영화를 보기로 선택할 때 장르를 확인하고 그 장르에서 원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액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액션 장면이 안 나오고, 로맨스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오고, 범죄 도시를 보러 갔는데 마동석님이 안 나오면 관객은 실망합니다. 그 장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약속을 어긴 영화는 장르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장르를 충실하게 지켜준 영화는 그것만으로 모든 면에서 완성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어 영화의 장르에서 관객이 원하는 것은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한 장면을 왜 보는가에 대한 물음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을 기대하는 이유와 로맨스 영화에서 달달하고 안타까운 장면을 기대하는 이유와 고어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을 기대하는 이유는 장르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어 영화는 폭력성을 자극해서 범죄를 조장하잖아.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실제로 1989년 일본에서 있었던 여아 유괴 살인사건 범인의 집에서 고어 영화 비디오가 발견되면서 해당 시리즈가 모두 발매 중지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범죄를 저지르게 한 영화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범죄를 저지를 정도까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보게 된 고어 영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폭력성의 도화선이 되어서 범죄로 이어지게 만든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영화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와 관객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영화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각심은 가져야 하겠지만 영화에 인간이 휘둘리기 때문에 고어 영화는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하는 세상과 그 표현을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뭐가 문제인지 조정하는 세상 중에 저는 후자의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남들도 다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다 보면 여기저기서 금방 막혀버립니다. 수많은 영화들 중 사람들의 취향은 너무 다양하고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도 누군가에겐 지루한 수면제 같은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고어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도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은 5편이 3편보다 잔인하니까 5편은 고어 영화고 3편은 그 정도까진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우 시리즈 전체가 그냥 1초도 보기 싫은 고어 영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한 공포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와 내장이 보이는 장면을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를 자르고 뼈가 보이는 장면을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을 보는 것은 괜찮은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영화가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어 영화를 좋아하면 사이코인가? 라는 물음에서 고어 영화, 좋아하는 것, 사이코 중 어떤 것도 사실 정확히 세울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내가 규정한 단어들 각각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영화와 시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